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용한 실은 몇 년 전에 동생이 니픽스에서 직구를 하면서 선물해준 글로스 레이스입니다. 울 70%에 실크 30%가 더해진 실이라서 정말 부드러운데요. 울 베이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크 성분이 꽤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여름 옷을 뜰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울 베이스는 어쩔 수 없이 기모감이랑 보온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간절기 옷을 뜨기로 한 뒤 잊고 지냈는데요. 올 봄에 생각이 나서 꺼내보았습니다. 모헤어부터 이사거의 트리오 1 그리고 틴리넷까지 다양하게 합사를 시도해 보았는데요. 글로스 실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주는 조합은 모헤어인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이 조합으로 수빈님의 루 브이넥을 뜨려고 했는데 무늬가 잘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무늬가 없는 매기 가디건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바늘은 3.5mm를 사용했어요. 레이스 굵기의 실 2가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3mm에서 3.25mm 정도로 바늘을 낮추는 게 더 적합해 보이기는 했지만 간절기에는 살짝 성글고 얇은 느낌의 편물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3.5mm를 사용했습니다. (4월) 초에 꽃 나들이를 나갔던 날인데요. 동생이 뜬 루 브이넥을 입었어요. 지금 뜨고 있는 매기 가디건이랑 색깔이 비슷해 보여서 얹어봤는데 매기 가디건 편물이 조금 더 하늘색 느낌이고 루 브이넥은 약간 연한 청록색 느낌이죠. 역시 하늘 아래 같은 색깔의 실은 없습니다. 앞에서 글로스 실의 장점과 단점을 모헤어가 잘 살려주기 때문에 합사를 결정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글로스 실은 실크가 30%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차르르한 광택이 살짝 돌고 편물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촉감도 부드러운데요. 문제는 거친 실이 아닌 데서 오는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편물이 처진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늘 호수를 낮춰서 좀 더 빡빡하게 편물을 뜨면 덜 처졌겠지만 저는 얇은 편물의 느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모헤어와 합사해서 이러한 단점을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매기 가디건은 코코니츠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어깨와 앞판, 소매까지 초반에 모두 함께 뜨다 보니까 시작할 때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소매에 자연스럽게 경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사를 따로 뜨지 않아도 되고
또 다른 방법에 비해 실 소요량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때는 코코니츠 기법으로 니트를 꽤 많이 떴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실수를 했습니다. 늘림을 자꾸 까먹어서 역대급으로 많은 프루시오를 했습니다. 이제 소매 분리를 하고 바디를 뜨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져서 옷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글로스 첫 번째 탈에는 이 정도 양이 남았어요. 한 타레로 꽤 많이 떴죠? 요즘에는 예전보다 조금 더 길게 니트를 뜨고 있어요. 유행이 변한 건지 제가 변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총 길이가 50cm가 안 되게 떴다면 지금은 50cm를 살짝 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무단 전까지 약 46cm 정도를 떴고 고무단은 약 5cm 정도를 떴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퇴근길에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어요. 보통 뜨개하러 피크닉을 가시면 정말 뜨개만 하시나요? 저는 피크닉을 가서 딱 뜨개만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뜨개는 거들 뿐 피크닉의 주인공은 맛있는 음식과 예쁜 풍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피크닉을 가서 뜨개를 많이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날 입은 니트는 니팅포 올리브의 퍼프티를 가디건으로 변형한 것인데요. 제 뜨개 옷 중 동생의 최애입니다. 저도 무척 애정하긴 하는데요. 넥라인이 아쉬워서 나중에 다시 떠보려고 생각만 늘 하고 있습니다. 메기 가디건이 꽤 많이 자랐죠? 이제 바디 고무단을 뜨는 중이에요. 저를 계속 봐온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도안에서 말이 없더라도 무조건 아몰 밑부터 고무단 사이에 줄임을 3-4번 정도 넣어주는데요. 그게 핏이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줄임을 한 번만 넣었어요. 미리 이야기하자면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저는 줄임이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탈에도 반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동안 다른 문어발을 청산하느라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떴는데 무늬가 없어서인지 금방 자라더라고요. 벌써 한쪽 소매를 다 떠갑니다. 이대로 마무리하고 다음 소매를 뜨면 참 좋겠지만 그냥 봐도 소매통이 너무 크죠? 바디의 가슴 단면이 45cm가 안 되는데 소매만 저렇게 크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떠가는 소매를 없었던 일로 만들기로 합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뜨는 건 한참인데 푸는 건 순식간이죠. 푸는 게 너무 순식간인 게 속상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뜨는 것도 한참, 푸는 것도 한참이면 어떨까요? 그건 그거대로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푸는 것만이라도 순식간에 되는데 감사하며 없었던 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저는 보통 소매를 2뼘 정도 뜨는데요. 한 뼘은 7단마다 줄임을 넣어주고 남은 한 뼘은 12단마다 줄임을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고무단은 끝에 짧게 4cm 정도를 떠서 마무리했습니다.
매기 가디건을 처음 뜰 때는 버튼 밴드에만 웨이브 무늬를 넣어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넥밴드랑 소매는 무늬 없이 마무리를 했는데요. 반대편 소매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좀 심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소매 끝에 웨이브 무늬를 넣어 보았습니다. 신축성도 떨어지고 너무 별로네요. 그리고 버튼 밴드를 대충 떠서 그런지 무늬가 잘 안 살죠?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웨이브 무늬 마무리를 검색하면 대부분의 영상이 안뜨기 코를 앞에서 끌어올려서 무늬를 만들도록 하는데요. 저는 코를 뒷면에서 끌어올려서 끌어당긴 코가 보이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글로스 실은 동생에게 받았던 2타레로 완성이 불가능해서 추가로 1타레를 더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모헤어도 똑 떨어져서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필레 이 문자를 삭제했다가 네, 반포 상사람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끌고 간 차량을 천안에서 먼저 찾아냈는데요. 저는 원작과 동일한 바늘을 사용했는데요. 바디는 3.5mm, 고무단은 3mm를 사용했어요. 버튼밴드도 3mm로 떴는데요. 버튼밴드는 뒤에서 다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사둔 회색 단추를 꺼내봤는데 마치 보호색처럼 딱이더라고요. 그런데 무늬가 있다 보니 단추를 어떻게 달아야 할지가 좀 고민스러웠어요. 무늬마다 달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동생이 매기 가디건에 단추를 2개씩 짝지어 달았던 게 기억이 나서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푸르시오 끝에 일단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무늬에 맞춰서 단 단추가 너무 애매하죠? 그리고 웨이브 무늬도 생각보다 잘 살지가 않더라고요. 단추 위치와 웨이브 무늬가 모두 문제라서 고민 끝에 버튼밴드와 넥밴드를 다시 풀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버튼밴드와 넥밴드의 바늘을 2.75mm로 낮추고 코를 더 많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단추와 무늬의 간격을 맞춰줬는데 훨씬 보기 좋죠? 웨이브 무늬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웨이브에서 쏙 들어가는 부분에 걸러뜨기 직전에 바늘 비우기를 넣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었더니 무늬가 더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왼쪽 소매가 무려 4cm 정도가 짧더라고요. 소매까지 풀고 다시 뜨느라 마지막엔 좀 꼴보기 싫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수정을 다 하고 나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사이즈는 세탁 후에 생각보다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작게 완성됐습니다. 게이지 차이를 반영해서 X 스몰 사이즈를 바라며 M 사이즈를 뜬 건데 XX 스몰 사이즈가 나왔어요. 고생해서 뜬 건데 그래도 입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매기 가디건이 넥밴드가 좁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실 특성을 반영해서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부분의 뜨개 옷은 입다 보면 200% 넥밴드가 늘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넥밴드가 좀 답답할 정도로 올라오게 뜨는데요. 그래도 거친 실은 많이 처지지는 않는데 부드러운 실은 많이 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실의 특성을 반영해서 넥밴드를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원작 그대로 떴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끝나가네요.
여름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세요.